안녕하세요. 김감 채널의 무명감독 김감입니다. 자, 오늘은 그 감사 말씀부터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지난주에 올렸던 어거스티티의 D2 데치타 뮤비 리액션 앤 리뷰 영상을 올렸는데요. 이게 이제 정확히 지금 오늘로써 일주일이 됐는데 무려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10,000뷰를 넘어서요. 오늘 정말 깜짝 놀랐고요. 일단 이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아마도 이제 이거는 방탄소년단과 이제 슈가를 좋아하시는 팬분들이 성원을 해주셔서 가능했지, 제 리뷰가 절대 뭐 좋았다거나 영상이 좋아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그래도 첫 영상인데 10,000뷰를 이렇게 올렸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정말 좀 의외긴 하지만 감사드리고, 앞으로 이제 조금씩 더 좋아지는 그런 영상들을 준비해서 올리려고 노력은 하겠는데요. 이제 중간중간 부족한 부분이나 그런 게 있으면 많이 얘기해 주시고, 그리고 일단 이제 제가 그 오늘 어거스티의 D2 전체 믹스테이프 전체 음반에 대한 리뷰를 할 건데, 이건 이제 어디까지나 제가 데치타란 곡을 들으면서 이러면은 이제 그 슈가의 믹스테이프 전체를 한번 들어봐야겠구나, 음악이 어떤지. 그런 생각이 당연히 들었고, 그거를 이제 들어보니까 제 생각 이상으로 정말 좋은 음악들이 많았고요. 음반 전곡에 걸쳐서요. 그렇기 때문에 또 제 취향이기도 했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제 사실은 데치타 영상에 여러 가지 말씀을 조언을 해주셨는데, 팬들 분들께서 그 영상 말고 이제 데치타 무비 메이킹이나 또 이제 슈가의 그 앨범을 앞두고 한 인터뷰 영상을 한번 보면은 도움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가서 살펴봤고요. 지금 리뷰를 하기 전에 그 영상을 봤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아무 그 사전 지식 없이 영상을 음악을 듣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역시 뮤지션이 어떻게 음반을 자기 음악을 만들었고 어떤 생각으로 이번 앨범을 기획하면서 그런 곡 작업을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본인이 얘기를 해주니까 훨씬 나중에 음악을 다시 여러 번 번갈아 들었을 때 더 몰입도 되고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대단한 음악 리뷰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그냥 저도 한 팬의 입장에서 이번 슈가의 믹스테이프 D2 앨범을 듣고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곡 전체가 10곡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이어서 믹스테이프 치고는 아마도 이제 1, 2부에 걸쳐서 나갈 수도 있는데요. 일단 제가 이제 D1 이제 어거스트 D의 그 믹스테이프 D1은 지금 듣지 못했는데, 일단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D1이 이제 어떤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가 많이 했다고, 그러면 이번 앨범은 지금 현재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재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위주로 했다. 그리고 아마 이거는 또 이제 마지막에 나온 얘기긴 했는데, 인터뷰 말미에 이거는 미래의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향해서 하는 얘기가 아닐까,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앨범을 어떤 식으로 대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좀 엿볼 수 있었고요. 이 앨범을 준비하기까지는 수많은 진짜 공과 정말 많은 뮤지션 도와주는 옆에 스태프분들이 필요했을 텐데, 앨범 전체에 이제 피처링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펴보니까 일단 방탄소년단의 RM, 그 다음에 뭐 니와라는 뮤지션도 있었고, 맥스. 근데 이제 마지막 곡에 피처링을 해준 뮤지션을 들었을 때 제가 적잖게 흥분을 했습니다. 저도 이제 너무나 좋아하고 거의 그 그룹의 성장 과정이나 초창기부터 좋아했던 팬이었는데요. 바로 이제 그룹 넬의 리드 보컬이자 리더인 김종환 님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슈가는 자신이 요새 이제 가장 이번 앨범에서 많이 듣는 곡은 사람이란 곡이라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곡도 유심히 들어봤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곡들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선 이제 첫 번째 곡부터 시작을 할 건데요. 자, 첫 번째 곡이죠. 첫 번째 곡의 제목은 저 달입니다. 저도 무슨 제목이었을까, 제목이 의미일까 생각을 하면서 들었는데, 자, 인트로에서 본인이 그런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 음반에서 몇 곡을 넣을지 모르겠다. 이건 이제 안에 이제 그 본격적인 이제 랩이 시작되기 전에 이번 앨범에 대해서 몇 곡을 넣었을까 자기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앨범 전체를 이제 생각하면서 어떻게 자기가 이 앨범이 어떤 식으로 그려질 건가에 대한 것들이 이제 본인도 굉장히 궁금했겠죠. 아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장난스럽게 들어갔는데 의외로 또 곡 자체는 굉장히 처음에는 신나는 비트로 시작을 하지만은 내용 자체는 이제 자기 어떻게 보면 슈가의 자기가 이제까지 어떻게 해서 노력을 해서 뭐 대구에서 서울의 한남동까지 이제 가기까지 그런 뭐 과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성공한 자신의 뭐 그 얘기들을 가사 속에 담았고요. 또 무엇보다 그 창작하는 사람 입장으로서의 어떤 그런 고뇌나 어떤 어려움 같은 것들을 이 곡에서 많이 드러냈더라고요. 일단 인상적인 가사가 가끔씩 내가 천재인 것 같다가도 가끔씩 내가 재능이 없는 것 같기도 해. 뭐 이게 굉장히 이제 저는 많이 공감이 가는 가사였고요. 많은 창작자분들이 이거는 정말 뭐 시시때때로 생각나는 어떤 그런 딜레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성공한 슈가도 결국에 창작자의 한 사람으로서 그 성공의 유무와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는 가사였고 또 그 다음에는 그보다 더 지독한 내 안의 게으름과의 싸움 이 가사가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창작자가 가장 어떻게 보면은 창작자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경계해야 될 것이 저도 생각하는 게 어쩌면 이 직업은 타인과 자신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은 그 자신과의 싸움 중에서도 창작물이란 게 결과물이 나와야지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항상 아이디어에 그쳐 있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거는 저희들도 흔히 얘기하지만 그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 나중에 어떤 작품으로서 형태로서 나와야지 그게 의미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찌됐건 작업을 계속해야 되고 그런 게으름을 피울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만 사실상 또 이런 창작의 한 단면에는 이러한 공상과 생각과 이런 시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시간이 필수적으로 어느 정도 필요가 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이제 그 어떤 제한 없이 이루어지다 보면 그저 남들이 볼 때도 그렇고 그건 결국 게으름을 피우고 있는 거죠. 이런 게으름과의 싸움이 나태와의 싸움이 게으름과 가장 어떻게 보면 창작자에게는 평생에 있어서 아까 앞에서 얘기한 그 자기의 재능에 대한 의심과 함께 가장 큰 두 가지 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확하게 지금 슈가도 이 가사를 통해서 그런 창작자의 어떻게 보면은 그런 양날의 그런 검들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어려움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달은 계속 그냥 그 자리에 있죠. 항상 저희가 작업을 하다가 밖에 한밤중에 나가도 그 달은 언제나 그 시간에 거기 있는 것. 또 이런 어떤 냉정한 그런 현실을 얘기를 해주는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창작자의 어떤 그런 어려움 그런 것들을 변하지 않는다 이런 아무리 내가 성공을 하고 지금 한남 더 힐에 살아도 이런 창작자로서의 고통은 아마 계속될 것이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곡은 이제 이번 그 뮤비로도 먼저 선보였던 데치타란 곡이죠. 사실 이 노래는 제가 전체 음악을 들어봐도 가장 어떻게 보면 대중적이고 슈가가 밝힌 것처럼 어떤 가사의 그 의미나 그런 상징성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보다는 무슨
저 음악을 탁 들었을 때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청각적,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 그런 시청각적인 그런 쾌감을 우선으로 했다라고 밝혔지만, 역시나 가사 쪽에서 보면 그래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더라고요. 지금 뭐 수많은 전 세계의 아미 팬분들께서 데치타에 대한 어떤 상징성이나 그런 뮤비의 그런 의미들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시고 해석을 해주시는데, 그 못지않게 그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은 역시나 뮤비뿐만 아니라 이 데치타에 들어있는 그런 가사들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데치타란 곡은 제 느낌상으로는 역시나 이 앨범에서 왜 슈가가 데치타란 곡을 일종의 타이틀곡, 미스테이프니까 타이틀곡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어찌됐건 뮤비를 먼저 이렇게 찍어서 발표를 했다는 의미는 그 중에서 좀 대표적으로 자기가 이번 앨범에서 내세울 수 있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대중적으로 그런 의미에서도 상당히 이번 앨범 전체적으로서도 가장 신나고 음원으로 들어도 이게 비트가 콱콱 박히는 그런 좋은 곡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세 번째 곡으로 넘어갈 건데요. 바로 이제 얼마 전에 논란의 그 어떻게 생각해라는 곡이죠. 어, 이 곡도 사실은 상대방한테 어떤 그 의향을 묻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사적으로 보면은 계속 이게 반복이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그걸 이제 자기의 어떤 그런 궁금증,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자신에 대한 것 있고 그것들에 대한 질문을 내는데, 가사에 대해서 오히려 반전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근데 어떻게 생각하든지 난 미안한데 시발 족도 관심 없네. 여기 나오죠. 그런 가사의 반전적인 이제 양면성이 있는 가사를 가진 곡이고요. 이건 또 이제 슈가가 그 데치타 뮤비에서도 밝혔듯이 자신이 어떤 그런 반전적인 서로 대립되는 그런 이미지나 그런 느낌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이 곡에서도 사실은 이제 그런 느낌을 좀 살리려고 가사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내세운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계속 듣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생각해, 뭐 아까 말씀드렸죠, 어떻게 생각하지만 난 미안한데 난 관심 없네, 이런 반전적으로 해서 굉장히 쿨한 그런 느낌을 주지만, 사실은 이런 게 자꾸 들을수록 사실은 그 안에는 그 앞에 제목과 같이 어떻게 생각할래라고 하는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떤 궁금증, 그런 이제 타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한 신경 쓰는 자신에 대한 모습,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알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런 어떤 힙함이나 어,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는 세상의 생각과 상관없이 나는 나대로 살아갈 거다, 이런 걸 얘기하지만, 거꾸로 저는 느끼기에 그래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함을 계속 곡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자, 그리고 이제 뭐 논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단 접어두고요. 믹스테이프 제가 들은 다운받은 음반에서는 그 앞서 논란이 됐던 그 짐 존스라는 인물의 그 육성은 사라져서 졌는데, 사실상 이제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는 전혀 그게 들어가든 샘플링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별로 상관이 없었던 곡인 것 같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어떻게 생각해라는 곡까지 해보고요. 다음은 이제 이상하지 않은가, 드디어 여기서는 이제 그 방탄소년단의 아까 말씀했던 리더인 알렘이 이제 피처링을 해줬는데요. 저는 이제 이 곡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그냥 탁 들었을 때, 그리고 다시 들었을 때 계속 떠오른 이미지는, 요 근래 이제 어떻게 보면 1년 사이 가장 저희 나라 문화계에서 큰 사건이고 가장 핫한 어떻게 보면 영화 쪽인데요. 영화 쪽에 작품이 있죠. 예, 기생충, 봉준호 감독님의 기생충이 저는 떠올랐어요. 그러니까 마치 그 기생충 영화의 뮤직비디오를 넣어놓으면은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떠올렸거든요. 왜냐면 이제 가사 속에서도 있는 게 이게 전반적으로 어찌 됐건 그 이상하지 않은가 라는 의미가 사회의 전반적인 부조리함이나 이런 어떤 세상의 그런 이해하지 못한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의문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사를 보시면은
이제 영어 가사긴 한데 Everything in Dust, 그리고 이제 뭐 그거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Everything in Dust, 그러니까 모든 거는 이제 먼지 같다, 먼지 같다, 덧없다. Everything in Dust, 그리고 Everything in Rust,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녹슬었다, 뭐 이런 많이 쓰는 표현인데,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녹슬었다는 건 이제 그게 변질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변질되고 더럽혀져 버렸다. 그래서 이제 어쩌면 이 곡은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계열이죠. 세상의 어떤 그런 부조리한 양극화를 말하는 듯한 그런 물음에 대한 곡을, 가사를 씀으로써 그런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 그런 곡으로 어, 받아들여졌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다음 곡이죠. 니와 람블이 피처링한 이제 점점 어른이 되나봐라는 곡인데요. 음, 이 곡에서도 어떻게 보면 슈가는 이제 일종의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자 하는 듯합니다. 가사에 보면 인상적이었던 가사가 꿈을 지는 게 버겁기만한 어른이 되는데,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많이 뭐 어떻게 보면 여러 매체에서 그런 어떤 점점 이제 성인이 돼가는 그런 나이대 그런 다룬 이제 창작물에서 많이 나오는 주제기도 한데, 어디까지나 슈가의 이게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은 그런 어른이 됐을 때 그 실망감, 그런 것들은 모두들 겪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20대 때 꿈꿨던 30대가 있고 또 30대 때 꿈꿨던 40대가 있는데요. 정작 40대가 된 지금도 그닥 바뀌어졌다는 게 없거든요. 그닥 크게요. 근데 이제 단 하나 좀 많이 바뀐 건 점점 꿈에서 멀어져 가는 그런 나를 발견할 때가 있죠. 어. 다행히도 저는 그 꿈을 조금 아직까지는 연장을 하고 있긴 해요. 제가 하고 싶은 영화를 함으로써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세상 어떤 가장 힘든 게 일종의 어느 정도 밥 먹고 살 정도의 그 수준이 되려면은 그 나이대에 맞게끔 이제 경제적으로도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사실상. 어, 그러면서 이제 하나 둘씩 포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것들이 포기를 하면서 점점 그거는 꿈하고 멀어지게 되고요. 자, 그런 것들을 각각 세대에서 20대에서 30대 넘어갈 때 아마도 어른이 된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는 바로 그런 꿈을 지는 게 여기서 버겁기만 한 어른이 되는데, 그렇죠. 그 꿈을 하나씩 포기하는 자신의 모습을 이제 하나씩 발견을 하거든요. 그게 타이든 자이든. 아마도 그래서 이 곡에서는 그렇게 이제 30대를 향해 가는 거잖아요. 방탄소년단의 멤버뿐만 아니라 슈가도. 그럼으로써 자기가 생각했던 20대 때 생각했던 30대를 앞전에 두면서, 그러면서도 자기가 바뀌어져 가는 모습, 그 20대 때 생각했던 그런 느낌이 아니라, 그게 이제 하필이면 이렇게 부정적인 약간 느낌으로 들어지긴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단순히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거는 받아들여야 할,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이니까요. 일정 부분. 그래서 이제 이 곡에서는 어떤 그런 주제를 많이 가사를 통해서 이렇게 내보인 것 같습니다.